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쌤입니다. 예. 전체 코인 어떤 흐름과 여러분 그리고 현재의 어떤 시황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1월 9일 토요일입니다. 예. 이제 코인 시장의 어떤 변화, 지금 사실은 이번에 스텔라가 가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또 스텔라를 뭐 간다 하면서 하면 또 말이 많죠. 그리고 또 리플이 또 여러분 SEC 고소 관련 때문에 빠지니까 또 리플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 50원 간다 이런 뉴스도 나오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중심이 없는데 시장을 우리가 여러분 객관적으로 여러분 정확하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보는 것도 여러분 제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 참고하시고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이제는 여러분 어떻게 되었다.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체 자산 시장의 일부로 봅니다. 자, 주식 시장이 큽니다. 여러분, 채권 시장도 있고, 여러분, 그 다음에 해외 이제 상품, 골드, 오일, 그 다음에 이런 파생 시장도 있습니다. 해외 선물 쪽도 여러 상품이 있는데, 코인 시장도 이제는 크게 봤을 때는 우리가 투자는 자산의 일부로 보시는 게 가장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기관에서 조금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여러분 스테이블 코인을 여러분 이제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야 물론 여러분 많이 올라가고 나니까 이런 뉴스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인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가는 건 나오는데 이런 뉴스도 참고는 해야 됩니다. 그건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일단 많은 이제 기관 투자가에서도 이 코인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정말 여러분 정권회사에서는 코인을 여러분 등한시했습니다. 이거는 뭐 구라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정권회사들도 이렇게 가니까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여러분 좀 인정하는 형태가 나오니까 상당히 신경을 쓰는 법이고 그래서 일부 편입 그래서 기관 투자들도 일부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다 들어온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글로벌 주식 시장이 지금 유동성, 원체 지금 미국이나 전 세계적으로 돈을 많이 풀기 때문에 지금 경기는 조금 안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돈이 많이 풀니까 유동성 장세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것처럼 그 돈의 일부가 여러분 펀드 쪽으로 가고 그리고 기관 쪽으로 가고 그 기관에서도 일부 코인 시장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코인 시장도 어느 정도 뭐 자리 잡지는 않아도 일부 이제는 자산의 일부로 봐주는구나 상당히 기관에서도 그리고 정권가에서도 이제 긍정적으로 보면서 또 세금을 붙이려고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은 여러분 간단하게 봐야 됩니다. 지금은 코인 시장은 주식 시장과 유사하다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이 가는 코인만 가는 지금도 여러분들이 알트코인이 순환장이 올 것이다 하신 분이 엄청나게 많은데 이 관점은 예전에 코인 시장을 봤을 때입니다. 코인 시장이 2017년, 18년, 19년 이렇게 움직일 때 비트코인이나 주도코인 올라가면 꼭 알트코인 순환이 왔죠. 그리고 나중에는 테마코인이나 소형코인이 돌았는데 이번에는 다르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기관화 장세, 즉 기관에서 편입하는 종목만 갑니다. 누구? 비트코인만 갑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기관 쪽에서는 여러분 리플이라든지 에이다라든지 트론이라든지 이런 코인을 잘 몰라요. 기관 자금이 뭘 살까 했을 때 비트코인 코인은 비트코인만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편입이 많이 되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이래 보면 이더리움으로 물량이 좀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 들어왔을 때 여러분 주식을 뭘 살까?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를 많이 편입하고 나면 너무 많이 사면 물량이 적죠. 주가가 많이 올라오면 그 다음에 뭐 이등이 뭐 없을까? 하이닉스 사는 것처럼 지금은 여러분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 지금 코인 시장은 주식시장과 유사하게 가기 때문에 가는 코인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계속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여러분 차기 주자로서 상당히 자금이 좀 넘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에서 다시 비트코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매매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중기적으로 보되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매매 타이밍 언제 사고 언제 팔고 이러면 또다시 언제 사느냐 물량을 줄였다가 다시 추가하느냐 이걸 보는 것이 중요하지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주춤거린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돈다 이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주식시장은 여러분 코인시장은 주식시장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크고 이번에 만약 주식시장이 조정으로 들어가면은 비트코인도 조정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주시장이 글로벌 증시시장이 주시장이 조정 주면은 코인도 좀 줄였다가 다시 잡이 됩니다. 비트코인이 밀리면은 알트코인이 돈다 해서 알트코인을 잡는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요게 여러분 제 견해입니다. 잘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비트코인을 등한시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얼마 간다 이러한 것도 이게 지금 기관 자금이 들어와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또 기관들 여러분, 물론 기관은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지만은 주식시장이 무너지면은 기관도 물량이 또 여러분 놓을 수 있다. 왜? 주식시장이 하락하면은 또 이런 코인 비트코인 팔아서 주식 또 저가된 종목 사게 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인 시장은 가는 놈만 가고 여러분 주식은 동조화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인에 너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 물론 코인에 가는 긍정적인 면은 뭐냐, 물량 희소성입니다, 여러분. 물량 희소성이고 미 정부에서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금융계에서도 인정을 하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고, 그리고 페이팔에서도 여러분 페이팔에서 편입된 종목이 뭐죠? 비트코인 이더, 그다음에 여러분 리플, 리플이 아니죠. 비트코인 이더 캐시 라이트, 네 종목입니다. 그래서 페이팔에서도 원래 온라인 결제로 가난 종목이 네 종목인데 비트코인 이더 캐시 라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이 강세를 띄운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종목을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계속 보셔야 되고, 이들 보고 그 다음에 지금 에이다는 여러분 바이낸스 코인이라든지 뭐 리브라가 놓으면 좋겠지만은 지금은 그 다음에 에이다가 그 다음 낫고, 여러분 그 다음 이제 스텔라하고 리플의 관계를 좀 더 보겠는데, 자, 리플은 이번에 여러분 SEC 고소권 때문에 엄청나게 떨어졌지만은 그건 아직 모릅니다, 여러분. 재판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리플 여러분 200원 떨어질 때 다시 재매수 그런 것도 한번 하셔야 되는데, 리플하고 그 다음에 스텔라는 또 여러분 이번에 스테이블 코인으로서 상당히 좋을 것이다 하면서 급등했는데, 요 관계도 좀 이따 여러분 차트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 보고, 자, 그 다음에 코인상의 위험성도 여러분 좀 신경 써야 됩니다. 코인상이 이렇게 올라가면 이런 분명히 기존 금융권, 제도권에서 견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득권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또 법적으로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게 나올 수 있는 충분히 여지가 있습니다. 리플이 여러분 이번에 고소를 당하고 그 다음에 또 악재가 나고 나서는 저점에서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어떤 여러분 항상 어떤 주식시장이라는 것은 코인시장도 마찬가지지만은 서로 여러분 이렇게 상승과 하락이 반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분명히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제도권 견제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코인 시장은 여러분 이 돈섹탁, 그 다음에 여러분 조금 뭡니까, 음지, 음지 부분, 이 부분에서 쓰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물론 여기서도 여러분 이 장주분을 말하면은 이제 이걸 이제 뭡니까, 양주로 끌어내기 위해서 인정을 해주는 분위기도 있지만은, 아직은 코인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면이 많기 때문에 지하 금융이라 그러죠. 예. 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쉽게 여러분 또 코인 시장을 인정하기도 쉽지는 않다는 거죠. 이러한 장단점, 단점도 있기 때문에 항상 비트코인 이런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또 이런 충격을 받을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여러분. 딱 리플처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리플이나 스텔라처럼. 그래서 코인 시장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제일 크게 말하면 가는 놈, 저는 가는 놈만 간다. 비트하고 이드에 항상 집중하시고, 그 다음에 에이다, 스텔라, 리플 정도까지만 보시고, 나머지 코인 여러분 이오스, 토론 등등 뭐 퀀텀, 네오 등등 많지만은 알트 순환장은 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알트는 여러분 물론 비트코인에 이드가 많이 가면 잠시 여러분 기저귀로 따로 오지만은 그렇게 알트 순환장이 옛날처럼 불장이 오는 것은 저는 아닙니다. 계속 그래서 여러분 비트코인이 관심 가지고, 이들 관심 가지고, 그 다음에 에이다, 스텔라, 리플 정도만 보시면 된다. 이 5 종목 정도만 보시고, 여러분 이 5 종목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타이밍,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여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는 한번 봅시다, 여러분. 리플이라든지 여러분 스텔라를 일단 먼저 한번 보갑시다. 자, 여기 리플인데 우리가 리플을 여러분 이번에 악재가 나왔죠. 리플이 여기서 A에서 급등하다가 여기 B가 뭡니까 나왔습니까, 여러분? 호재, 하드포크 호재 딱 터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760원 800원까지 올라왔죠. 800원까지 올랐는데 하드포크 딱 B에서 터주면서 여러분 고좀 팍 치지 않습니까? 즉 호재가 터지면 조심해라.
특히 리플은 더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개인들은 이 호재가 터졌을 때 이런 추기 매수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7, 800은 거의 매수를 했겠죠. 반대로 여러분, SC 소송으로 있다는 소리로 이제 여기서 하다는데 여기서, 또 여러분, 일본에서는 심지어 50원 간다. 이런 말도 나왔죠. 그럼 각 유튜브 보시면 여러분, 뉴스, 기사에 너무 충동적으로 따라가는데, 주식시장은 여러분, 코인시장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가는 건 아닙니다. 정보 뉴스는 반만 믿어야 됩니다. 사실 뉴스는 여러분 70%는 구라입니다. 뻥이고 나머지 30% 알짜배기만 찾아내야 되는데, 그래서 리플이 이번에 200원 깨졌습니다. 198원까지 떨어졌을 때는 샀어야 됩니다. 사실은. 자, 그러면 리플이 그러면 소송권이 악재냐 호재냐? 악재는 맞죠. 악재는 맞는데 예전처럼 그렇게 리플이 기대하면 이제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어들어야 되고, 소송은 1년 정도 넘게 걸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는 여러분 리플사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응? 리플사에서 여러분 또 소송에는 자기 이기기 위해서 벌금으로 끊는다든지, 벌금으로 끊는 경우도 많고, 그 벌금으로 끊는 다음에 또 호재죠. 또 리플은 재산이 갈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번에 리플이 여러분 장단점을 보시면 사실 정권이다 아니다 말이 많은데 50대 50입니다. 제가 봤을 때 정권처럼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것도 50%고, 아닌 코인처럼 기능도 50%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제재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소송은 만만하지 않다. 이래 보시면은 제가 봤을 때 리플은 여러분 저쯤에 떨어뜨려 사라는 겁니다. 중개적으로 하신 분은 매수하도 됩니다. 소송 하다 보면은 호재도 나오고 악재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 등락이 분명히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은 올라간다, 여러분. 지금 이 400원 이상 올라간다 하면 물량 줄인다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00원 밑에 내려온다면 다시 매수한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리플은 가만히 계셔보시면 아시겠지만 등락이 여러분 엄청나게 심할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리플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마인드, 즉 일반 개인하고 반대되는 역발상 마인드로 접근하시면은 충분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떨어질 때 리플은 강하게 떨어집니다. 이때 매수를 여러분 하십시오. 하시고, 그러나 전체 금액 비중 30% 이상 하시면은 심리적으로 못 버팁니다. 왜냐하면 리플은 빠질 때 여러분 악재 놓을 땐 또 엄하게 여러분 나쁜 악재가 놓으면서 무한정 빠질 것처럼 말합니다. 리플은 호재가 놓으면서 올릴 때는 여러분 여러분 1,000원 간다, 10,000원 간다까지 놓죠. 이런 뉴스에 너무 현혹되는데, 그러나 객관적으로 리플은 제가 봤을 때는 이오스라든지 이런 트론, 이런 정도의 분류로 보시는, 수준으로 보시는 게 딱 좋습니다. 즉 비트나 이더 정도 수준은 아니고, 이런 그 밑에 있는 알트 정도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등락이 좀 심할 뿐이지 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악재 때 사시라. 자, 반대로 여러분, 이번에 또 스텔라 여러분 올라간다고 난리를 치서 지금 이번에 사람들이 많이 샀단 말이죠. 그 스텔라를 보시면 이번에 여기서 급등을 했죠. 급등을 하면서 지금 스텔라가 다시 리플 대신 여러분, 스텔라나 리플은 사실 큰 차이 없지 않습니까? 리플은 이런 큰 어떤 기관의 어떤 결제, 스텔라는 작은 여러분 우리 작은 가게 조금만 뭐랄까요, 빵가게라든지 조그만 가게에 어떤 결제를 받는 거거든요. 두 개 큰 틀은 차이가 없는데, 스텔라는 이제 좋은 점이 하나 있긴 있죠. 어쨌거나 하여튼 스텔라는 여러분, 스텔라는 비영리라는 건데 좀 마인드가 다릅니다. 스텔라는 비영리 기관이라서 돈에 너무 욕심이 없는 어떤 그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리플은 리플사에서 물량을, XRP를 물량을 자꾸 여러분 너무 많이 내면서 돈을 챙겨가는 그런 이미지가 너무 많이 생겼죠. 그러니까 일단 고객을 위한, 개인을 위한 게 아니고 자기 실속을 차리는 그런 마인드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단점입니다. 그래서 일단 스텔라는 여러분 여기 호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거의 얼마 480원까지 올라왔는데, 지금 480원, 지금 340원인데 많이 떨어졌습니다. 30% 이상 떨어졌습니다. 고점 되면은 또 물리시면 많을 건데, 자, 스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한 것은 스텔라 호재가는 맞습니다. 호재가 맞고, 많은 지금 여러분 유럽도 마찬가지고, 브라질,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그 다음에 이번에 여러분 그 다음 태국 이쪽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러시아 쪽이 뭡니까? 우크라이나입니까? 이쪽에도 여러분 스텔라가 이미 많이 자리를 잡았죠. 스텔라는 이번에 호재성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여러분 여러 가지 호재성의 뉴스가 많았습니다. 많았고, 그 실질적으로 상당히 호재가는 맞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나 그게 이러면 실질적으로 실용화 되는 데는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추격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자, 반대로 스텔라가 급등해서 쫓아가시면 물려버리고, 차라리 리플이 급락해서 잡으시면 수익을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관계가 별거 없느냐?
제가 봤을 때는 스텔라는 분명히 호재는 맞지만은 그렇다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할 정도의 흐름은 아니다. 그러나 스텔라는 여기서 여러분 다시 만약에 조정을 주고 쉬었다가 개인들이 고생을 시키고 물린 사람 고생 시킨다면 나중에 여러분 다시 제가 봤을 때는 한번 또 범핑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는 스텔라 매력이 상당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때 추격 매수하지는 마시고 여러분 또 지루한 조정 뒤에는 다시 나중에는 범핑이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텔라는 관심권에 두시라는 겁니다. 반대로 리플은 지금 소송권이 계속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기적으로는 보지 마시고 낙폭이 클 때는 잡아라. 그러나 올라가면 물량을 줄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리플은 앞으로 영원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소송이 딱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소송하는 과정에는 분명히 호재와 악재가 여러분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범핑이 놓았다가 밀렸다가 이렇게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리플 같은 경우는 여러분 비트코인 이들 매매하다가 언제든지 물량을 줄일 생각하시면 된다 말이에요.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지금 시장은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장은 비트코인 장입니다. 자, 비트코인부터 봅시다. 이런 비트코인 흐름을 쭉 보시면은 크게 지금 큰 틀을 말씀 비트코인이 지금 여러분 자금이 들어왔다는 거죠. 예전하고 완전히 다르게 기간화 장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라 보시면 됩니다. 주식처럼. 우리 삼성전자 올라가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국의 애플이나 여러분 아마존이나 여러분 테슬라 올라가듯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유동성 장세가 이제 여러분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돈으로 올라가는 것은 실적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여러분 단기 급락도 나올 수 있다는 거 명심하시고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똑같이 여러분 지금 유동성으로 주식시장과 유사하다 보시면 된다. 자, 근데 지금 월봉으로는 여러분 상당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크게 한번 보시면 주봉으로 올라가고 있고, 예. 주봉으로도 여러분 크게, 저는 차트쟁입니다. 여러분,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크게 보면 사실 이 부분이 없다고 보시는데, 이렇게 1파, 2파, 요런 3파야. 크게는 여러분 이렇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파동상으로.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여러분 작게 우리가 보시면은, 가장 중요한데, 요 판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2일 차트입니다. 2일 차트. 2일 차트로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은 이번에 어디서 올라왔냐면은, 다시, 물론 A부터 올라갔지만, 여기 갔다가 여러분 쉬었다가, B부터 다시 상승한 겁니다. 요 B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3파가 이렇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비트코인은 B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중에 이렇게 또 작은 1파, 2파, 3, 엘리트 파동 3파가 올라가 중입니다. 이렇게. 그 지금 부분, 현재 부분, 별표치는 부분은 꺾이는 부분은 아닙니다. 하락은 아니지만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왜? 상승이 출발하는 자리가 아니고 이렇게 3파가 가는, 1번에서 올랐다 2번에 쉬었다가 다시 3번에서 올라와서 부분인데, 하락은 아니지만은 현재 왼쪽 어깨는 넘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고점을 뚫기 때문에 위에 매물이 없죠. 그래서 무한 상승이기 때문에 위로 툭툭툭 이렇게 칠 수는 있지만은 파동이 이미 이렇게 3파짜리이기 때문에 상당히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비트코인은 항상 아직은 위로 툭툭 치면서 여러분 올라가면서 밀리다가 올라가고 밀리다가 올라가는 현상이 계속 나오는데, 이 기준을 보는 게 누구냐? 이더리움을 보시면 됩니다. 아시죠? 자,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가장 핵심이 뭐냐면은, 현재 시장은 이더리움을 기준으로, 이더리움이 여러분, 대장은 아니지만 비트코인 다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앞으로 차기 크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분이 많죠. 그래서 이더리움이 중간점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더리움보다 비트코인은 더 강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나머지 에이다, 이오스, 리플, 스텔라는 이더리움보다 약합니다. 무슨 소리냐? 이더리움이 1% 올라갈, 5% 올라갈 때, 비트코인은 7, 8%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코인은 이더리움이 5%할 때 2, 3% 올라간다 보시면 되고, 이더리움이 여러분 2% 내리면은, 요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 4, 5% 내린다 보시면 됩니다. 달리기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기관의 장세 힘이죠. 현재 시장이 맥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밀리고 비트코인이 밀린다고 해서, 다른 알트코인이 순환장시 온다. 이런 관점은 분명히 아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더리움을 여러분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을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전 어떤 코인의 중심,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더리움도 비트코인하고는 비슷하지만은 비트코인이 좀 약하죠. 이더리움도 여기서부터 여러분 크게 보면 이렇게 1파, 2파, 이렇게 3파 이렇게 올라가고, 이번에 A에서 다시 3파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다시 이 작은 파도에서 1파, 2파, 3파 이렇게 올라가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도 보시면은 아직 하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꺾이지는 않지만은 이놈도 지금 큰 상승 3파와 작은 상승 3파의 마무리 쪽 한 8분 능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A 에너지들이 꺾이면은 하락으로 갈 건데 아직 하락은 아니지만은 뭘 할까요? 불안불안하다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 자세히 한번 우리가 파동을 보시면은 왼쪽에 2일 차트, 오른쪽 12시간 차트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 이더리움 12시간.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코인 같은 거는 일봉 이런 게 2일 차트고 여러분 12시간 차트인데 너무 큰 차트들이 코인은 여러분 먼저 빠르기 때문에 매매할 때는 큰 도움 안 됩니다. 큰 추세는 알 수 있어도 실제 매매할 때는 좀 이게 늦다는 겁니다. 그래서 2일 차트 보시면은 이번에 크게 이렇게 가는 중에서 1분에서 올라온 파동이 현재 여러분 다시 이렇게 상승 3파 이렇게 상승 3파 중입니다. 그래서 2번이 진행 중인데 밑에 보시면 3번 4번 요 보면은 올라는 가는데 조금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왼쪽에 2일 차트인데 오늘 12시간 차트 보면 좀 자세히 보니까 여기서 5번에서 올라는 갔는데 6번 7번 8번 보니까 즉 작은 차트 보니까 올라가는데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도 저게 왜 무섭냐 그러면은 변동폭이 실제 매매에서는 20% 30% 된다는 거죠. 이 정도는 컨트롤 머리 주시고 다시 조금 자세히 들어가시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파동상으로 보면은 이 12시간 차트가 가장 중요하고 이러면 요 3시간 차트인데 이렇게 두 개를 딱 보시면은 아직은 이번에 상승이 1번에서 올라간 파동이 진행 중인데 2번까지 진행 중인데 2번이 우리가 파동을 말하면 다이버전스가 나야 하락으로 가거든요. 이 3번처럼 고점이 낮아져야 하락으로 하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것은 없다. 아직 추세가 하락으로 꺾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4번, 5번 이런 걸 보니까 조금 주춤거린다는 거죠. 또 5번이 오른쪽에 3시간 차트 여기입니다. 5번. 예?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요 부분이 작은 게 요 부분이요. 예. 여기서부터 좀 불안하구나. 그렇지만은 불안하지만은 아직 큰 흐름에서는 하락이 아니고 좀 이렇게 고점이 낮아질 때 그때 추세가 꺾일 수 있는데 아직은 즉 1번처럼 이렇게 놓으면 여기 하락이 놓을 수 있고 즉 2번처럼 놓으면 하락이 갈 수 있는데 아직은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중간 과도입니다. 그래서 이 3번에서부터는 좀 에너지가 내려오지만은 주가가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갔다 올랐다 이렇게 반복한다는 거죠. 그래서 크게 말씀드리면 이 상승삽 크게 자르는데 끝자락에서 이렇게 되는 이 정도 A처럼 움직이는 자리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좀 작은 차트로 자세히 딱 들어가면 여러분 요게 2시간 차트고 여기 30분 차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크게는 이놈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3파를 올라갔는데 3파가 꺾이는 자리는 아니지만은 1파, 2파, 3파가 올라가지만 현재 이 부분 4번에서 올라가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것도 쉽게 꺾이지는 않는 이 과도기 정도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작은 차트 여러분 요런 차트 요 A 같은 거 있죠. 요 2시간에 파동 작은 파동인데 533. 요 왼쪽에 오른쪽에 여러분 30분 차트에 요 B 파동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2시간은 여러분 30분 차트 몇 개입니까? 4개죠. 4개로 나눈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그래서 지금 현재는 여러분 이 파동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즉 하락도 아닌 것이 상승도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매매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게 또 등락이 이런 변동폭이 크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은 이 A 파동을 따라가야 되고 30분 작은 B 파동으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내가 중기로 일봉 매매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한 매수를 지금 한 물량을 이드 같은 60% 줄여야 되고 나머지 한 40% 갖고 있는 등락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트코인은 아직도 대장이기 때문에 이드보다 강하기 때문에 툭툭 한 번 더 칠 수는 있다. 그러나 올라갈 때는 물량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고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똑같이 이렇게 등락을 할 때 B처럼 이더 나머지 이오스, 스텔라, 터론 여러분 리플 등등은 이들보다는 약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올라갈 때도 적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들을 보다 약한 놈들은 여기서 A부터 끊어주고 여러분 단타로 접근해야 됩니다. 왜? 상대적으로 약하기 때문에 오를 때는 적게 오르고 내릴 때는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만약에 이더리움이 좀 이렇게 움직이죠. 그러면 여러분 에이다나 스텔라나 이런 리플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식으로 좀 출력을 전체 이렇게 각도가 여러분 내려온 형태단 말이죠. 폭이 약하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코인들은 중기로 보유하지 마시고 단기로 트레이딩 하셔야 됩니다. 자, 비교 한번 해볼까요? 똑같은 30분 차트를 비교하는데, 자, 왼쪽에 이더리움입니다. 여기 이더리움 30분 차트고, 오른쪽에 여러분 한번 봅시다. 이오스 30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똑같이 30분 차트인데, 한번 보시면, 이더리움은 1분에서 고점을 찍고 이러면, 뭐, 고점이 크게 이렇게 좀 낮아지지만, 이렇게 수렴 비슷하게 이렇게 가지고 있죠. 이번 이오스는 여러분, 고점 어떻게 됩니까? 자꾸 좀 낮아졌죠. 좀, 폭이, A에서 이 B까지 내려온 폭이 좀 크단 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올라가는 것도 약하고, 전체적으로 흐름이 조금 내려오는 흐름이죠. 자, 여기 이었습니다. 오른쪽이. 그 다음에 스텔라도 한번 볼까요? 스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호재로 올라갔지만은, 스텔라도 여기서 A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이 내려오는 게 이렇게 되거든요. 스텔라는 좀 예외적으로 여러분 좀 또 보셔야 되고, 또 리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예외적으로 봐야 되겠죠. 지금 뉴스 때문에 가기 때문에. 리플도 그러나 A에 찍고 똑같이 여러분 내려오는데, 이 폭이 너무 큽니다. 이 폭들이. 이 폭이 여러분 20%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못 버팁니다. 그래서 추격 매수하신 분, 그래서 리플도 마찬가지인데, 단기 매물로, 자, 1번처럼 이더리움이 단타 매수할 자리에서 2번까지 리플도 단타 매수는 하도 되는데, 폭이 작고, 그 다음에 3번에서 이러면 4번까지 단타 매수하도 되지만, 리플은 폭이 작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더리움을 기준자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흐름은 이더리움이 어떻다, 여러분? 에이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이다도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비트코인 시장, 예, 비트코인이 대장이고 이더리움이 중심이다. 그래서 비트코인은 이더리움보다 강한 흐름을 놓고, 똑같은 본데 이런 비트코인 또 비교 한번 해볼까요? 비트코인은 한번 보시면은, 왼쪽 이더리움은 지금 이 1번 고점을 찍고 이러면 조금 고점이 낮아지는 형태, 이렇게 수렴도 아니고 이렇게 비슷하게 되죠. 근데 비트코인은 여기 2번에서 똑같은 1번 자리인데 이렇게 고점이 3번이 높아지죠. 그래서 올라갈 때도 폭이 A에서 많이 올라가죠. 단타 올라갈 때 보다 B보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좀 강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나 흐름은 거의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결론은 뭐냐? 지금은 현재 위치는 좀 쉽지는 않는데, 현재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더리움을 딱 중심을 잡고, 이더리움이 12시간, 오른쪽에 3시간 보시면은, 이번에 이더리움이 여기서 1번에서 올라가는 파동이, 여기서 올라가는 파동이 지금 아직 다이버전스, 즉 3번처럼 고점 하락 다이버전스가 놓으면 하락인데, 저렇게 놓지 않았지만은 8번 능선을 넘은 관계로 이렇게 4번이 놓으면 하락에 조심해야 되고, 지금 이런 3번과 4번의 중심 가독이, 즉 보통 우리 주가가 이렇게 지지분하게, 크게 말하면 이렇게 가는 가독이에 지지분하게 출렁거리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이 부분 가독이 작은 흐름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러는 A 흐름으로 여러분 작은 하는 출렁거리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비트코인은 그나마 그래도 괜찮죠. 상대적으로 강하니까 올라갈 때 많이 올라가고, 그러나 이오스부터 여러분 트롤 이런 거는 상당히 많이 내리기 때문에 끊어주면서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여기서 계속해서 지지분하게 여러분 출렁거릴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보통 2시간 차트, 뭐 30분 차트라, 또는 작은 1시간 15분 차트 보시면, 이렇게 이 파동으로 지지분하게 이렇게 가겠구나.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러분 1번에서 단타 매수 청산, 즉 뭡니까? 이오스라든지 다른 종목 매수 청산, 2번에 단타 매수, 또 3번에 매수 청산, 또 4번에 단타 매수, 또 여기서 여러분 요거 하면 5번에 또 매수 청산, 또 6번에 단타 매수, 이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오스, 스텔라, 트론, 특히 리플,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 반드시 작은 단타를 됩니다.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에 여러분 이더리움을 중심 잡고 반드시 나머지 코인을 보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여러분, 파동을 공부했습니다. 파동은 여러분 제가 리플 계속 말씀드렸지만 정확하게 가고 있죠. 오늘 정도 9시 되면 여러분 저녁 방송하지만 매일 저녁 9시 되면 여러분 RCMTV 유튜브 방송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런 파동을 공부하십시오. 파동 교육 영상 YKS 134 톡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아니면 여러분 유료 단톡방도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YKS 134 톡으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심이었습니다.